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신호입니다. 저희 CBS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출산율 제고와 돌봄 강화를 위한 캠페인 해피버스 K를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남 CBS는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요, 또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출생과 돌봄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 푸는 시간부터 이제 좀 갖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오늘은 이제 정답을 찾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각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치와 상황이. 그래서 본대로 느낀 대로 현재 살고 계신 그 느낌, 그 생각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0.84라는 숫자. 그리고 올 2분기는 그 합계 출산율이 0.82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른바 가임 여성이 낳은 아이 수가 한 명이 채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국가도 사회도 우리 방송국도 굉장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인데,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뭐 개인의 문제야라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 경륜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이 갖고 오신 우리 예타맘 최경희 씨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주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애가 터집니다. 요즘은 특히 뭐 딩크족이라 그래서 이제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면 이 출산율 저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 결국 소비 절벽이 오고, 또 소비 절벽이 오면 경제 절벽이 와서 우리나라가 위험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이 정부가 어떻게 견디어 나갈까? 국민이 정부를 만드는데 어떻게 견뎌 나갈까 싶어서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물론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계신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계시는데 오늘의 미녀 최윤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0.84.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출생률이 낮으면 사실 미래 세대의 그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면 진짜로 좀 여러 이제 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시대마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이제 요인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대 미남 우리 이찬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로는 뭐 하나만 낳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낳기만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 참 뉴스에서 들은 얘기는 되게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래 같아요.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근데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나? 20년 동안?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문제가 된 건가? 아니면 우리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반대적으로 인구는 많아지는데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덧 옛날 이론이 돼버렸습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은 오히려 충분해져서 그런 이론도 어느 순간 옛날 이론이 돼버렸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 발전이나 좀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과 말 그대로 다른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빨려드네. 근데 우리 이찬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꽤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직장이면은 그래도 안 간다?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안 가세요 도대체? 명절을 참 잘 피해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됐네요. 저는 결혼을 뭐 흔히 말하면 지금 안 했다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실 거고 못했다고 해야 차라리 다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얻는 수입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을 때 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결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완전 제 삶 자체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제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에 대한 좀 만족감도 높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최윤아 씨는 아직 이제 20대잖아요.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랬어요. 현재 생각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안 한다, 뭐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할 생각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둘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냥 저도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번 돈으로 뭐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곳도 다 가보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배워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게 지금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의 이 자유로운 삶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뒤늦게 결혼해서 인생 후반부를 좀 짧게 힘들게 살지 아니면 일찍 결혼해서 임신, 육아, 출산을 마무리해놓고 후반을 좀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지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인생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롱텀으로 긴 시간을 두고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네, 사실 저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기도 하고 네.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직 오지 않은 확실한 어떻게 변할지 모를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의 내가 덜 행복하기보다는 지금의 그냥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미래에 왔을 때 네, 그때는 또 이제 그때에 맞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결혼하시고 또 아이까지 낳은 분 이제 좀 잠깐 한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파 김현철 씨, 네. 예. 솔직히 아이들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옆에 분들 두 분 미나 얘기 들어보시면 존중합니다. 네, 예. 존중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출산한 아빠이다 보니 네. 억울한 마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행복합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참 애매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 미혼이었을 때 그 갖는 자유로움에서의 행복 아니면은 구속이라면 좀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행복, 그 무게 중심을 한번 달아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행복 같은 경우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미남 미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안 한 상황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선택하며 더 이루고 싶은 부분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선택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결혼을 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를 닮은 또 내 아이를 낳고 싶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가정 공동체로서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출산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미남 미녀들이 우리 이제 그 김현철 씨 같은 육아맘 육아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속으로는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안 힘들다고 하는 거짓말이지만, 저도 이제 육아파다 보니, 아빠다 보니 엄마가 육아를 하는 부분에 보다는 훨씬 더 적게 육아를 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잠깐 육아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과 잠깐 재롱잔치하고 그때 그런 것은 행복하고 좋고 보람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막상 아이들이 뭐 사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딱 부딪히게 되면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회가 더 성장하고 발달하고 물가도 높아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와 또 힘든 부분들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기서 세대 차이가 극명합니다. 자, 우리 육아맘 김미라 씨 그 책 내셨잖아요. 네. 책 아이 기르기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두 아이인데 그 책까지 쓰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뭐 아까 이제 좀 전에 육아 시간과 이제 그 배분량, 노동의 배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육아 마음으로서 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책 쓰기가, 그러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피난처처럼 거기로 이제 제가 몰입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원래 책 쓰기는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그거는 뭔가 육아를 뭐 잘해서 내가 나중에 정말 어디 좋은 대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성공한 자녀를 가졌을 때 쓸 수 있다. 그렇게 먼 미래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제가 뭔가를 아주 뭐 전문적으로 잘했거나 그럴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또 그렇게 책을 쓴 정말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되게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육아하면서도 충분히 내 이야기로 책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썼고, 책은 제가 이제 진짜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살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이들 일어나면 육아 하루 종일 하고, 이제 또 다시 또 새벽 시간을 살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몇 살? 지금 큰애는 7살, 둘째는 4살. 한참 손 많이 갈 때인데 제일 힘든 부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손이 많이 가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둘이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그 싸움을 중재하는 일, 그러니까 엄마가 공평하게 두 아이를 같이 사랑해줘야 하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가장 늘 힘들죠. 그리고 모든 걸 제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한순간도 부르지 않는 순간이 없으니까 모든 걸 이렇게 줘야 되는, 화장실도 제 맘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힘든 거죠. 예. 그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출생 장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 내놓고 있잖아요. 이제 둘 낳아서 이제 기쁘고 오지고 행복한 거 이제 100% 이제 인정하면서도 현재 이제 그 정부에서 내놓는 출산 지원책들 이런 거 보면서 혹시 하나 더. 셋째요. 네. 예. 셋째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없습니다. 둘이 살면서 둘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본전이잖아요. 본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평균 깎아먹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뭐랄까, 출산 그런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에 상관없이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건데, 그냥 그 여자의 인생에서 출산과 육아가 그냥
뭐랄까 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덧과 그다음에 이제 또 출산 과정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그 잠 못 자고 먹지 못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둘째 낳을 때는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게 그렇지만 아이가 하나인 거에 대한 그 뭐랄까 아쉬움, 그 아이를 위해 아쉬웠기 때문에 둘을 낳았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다, 딱 여기까지다. 예, 더 이상 이제 그 힘듦을 겪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싶진 또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그거 아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해줘야 될 만큼 또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거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내 아이를 또 낳는다는 거는 좀 저한테 무리지 않을까. 그래요. 둘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 일 하셨어요. 우리 최경희님, 예. 글쎄 이제 그 우리 최경희님 이 세대 분들 또는 좀 더 젊은 뭐 이런 분들 얘기는 이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애를 낳게 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좀 엄마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호하게 못 봐준다. 못 봐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실은 이제 친정 엄마가 봐주는 것이 좋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어머니보다. 그런데 다행히 친정 엄마가 혼자 사시면서 바로 옆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봐주니까 지금도 아기를 봐주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했지만 올 12월 달에 이제 다시 복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인데 만약에 저보고 아기를 봐주라 그러면 저는 못 봐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딸도 엄마 아기 좀 봐줘 그러는데 내가 단호하게 아기는 못 봐준다. 못 봐준다. 그러면 내가 낳아서 근데 저희 어머님도 그 말씀 하시거든요. 만약에 손주가 우리 아들 딸이 손주만큼 예뻤으면 나는 일 못했을 거다만큼 손주가 맞아요. 너무 예쁘다고 예뻐요. 예쁘다 맞아요. 하시죠. 근데 정작 내가 낳은 딸의 그 손주를 안 봐주는데 네. 나라한테 국가한테 해달라고 한다? 이율배반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참 이율배반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순천시 정책에도 뭐 하나 낳으면 100만 원? 그다음에 둘을 낳으면 뭐 얼마, 셋을 낳으면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준다고 네. 우리 순천시 정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엄마들이 복권처럼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당사자분을 안 봐주시면 다른 사람 보고 보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어떤 마음의 준비 자세가 정말 있어야 되고 네. 사회적인 어떤 뭐 뒷받침도 물론 뭐 교육이라든가 지금 그것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취업이 어렵고 또 그 취업을 안 되니까 내가 뭐 결혼을 못 하죠. 내가 결혼을 못 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교육이나 의료 뭐 이런 것을 완전히 뭐 무료로 해준다거나 하는 네.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있지 않으면 또 돌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주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출산하죠. 그게 엄마 아빠보다 더한 그러니까요.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 기성세대들이 좀 어떤 그런 이제 제가 여성단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이제 혹시 그런 캠페인 한번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네, 돌봄 우리 아들 캠페인이라든가. 딸의 손주 손녀는 엄마 아빠가 좀 키웁시다 이런 캠페인 엄마 한번. 아빠가 전적으로 못 키우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시골이라든가 이런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많아요. 네. 그러면은 아기 하나 들어오면 아기가 없는 정책에서 아기가 동네에 아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동네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당에 노인당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애기 하나 오면은 완전히 그 동네 꽃이에요. 그리고 애기한테도 겁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성세대들이 많이 우리 돌봄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캠페인도 한번 하시자고 네네. 이렇게 뭐 제안 한번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싶고요. 예. 그 이번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정부 출생률 그 높이기 내지는 그 인구 정책을 보면 이전에는 이제 출생률을 높이자 쪽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돌봄 쪽에 모두가 행복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약간 선회한 듯 해요. 그 와중에도 둘째 다자녀를 이제 하나 더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둘째 아이의 뭐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유도하는 그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육아 명인께서 우리 김민아님께서는 혹시 그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갖기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어떤 걸 좀 하면 좀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셋째 마음 흔들리. 아니 그래서 육아하면서 가장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을까 이상적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육아는 사실은 뭐 유치원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 다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본질은 엄마 아빠가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육아를 못 참여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늦게 오니까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늦게 끝나니까. 저희 회사는 야근 못하네요. 갈 텐가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와요. 항상 늦게 뭐 10시 이후에 오니까 애들 자고 있을 때 오고 또 애들 자고 있으면 나가고. 근데 저는 그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남편과 모은 가족이 모여서 한 끼 밥을 먹는 거. 세상에. 그게 아빠의 존재와도 또 되게 연관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되는데 밥을 한 끼 같이 못 먹는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아빠 회사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빠 걸어서 3분 출근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남편이 저녁에 회사 늦게 온다. 그럼 점심때라도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점심이라도 한 끼 먹자 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가족 구성원의 뭔가 어쩌면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족이니까 이런 가족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결국 아빠가 육아를 참여하려면 그 직장에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아빠가 육아에 잘 참여하려면 일단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을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저희 남편도 이제 육아휴직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좀 불편했겠죠. 회사에서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 각오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독려했죠. 처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된다. 뭐 이제 첫 번째가 되라 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육아휴직 같은 것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쓴다든지 엄마가 이렇게 출근했을 때 아이를 조금 더 아빠가 출근을 늦게 해서 뭐 유치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준다든지 픽업을 해 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현실에서 많이 적용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는 24시간 육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뭐랄까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육타 하고 싶잖아요. 손구멍만 좀 있어도. 그리고 엄마애들의 가장 큰 소원은 조그만 작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을 좀 줄여주고 엄마는 일을 조금 하게 해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주변에 있는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뭐 한 4시간 그러니까 정말 4시간 근무하는 거나 아니면 정말 4시에 퇴근만 해줘도 좋겠다. 그런 직장 다니는 게 천국 같은 직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엄마의 경우는 일을 할 수 있게, 아빠의 경우는 일을 좀 줄여주는 거. 이게 좀 예, 그렇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육아가 저희한테 좀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 우리 김현철 육아 출산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둘째까지는 이제 둘째부터 이제 확 뛰죠. 뭐 200만 원 주는데 300만 원 주는데 뭐 10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그 출산 지원금, 축하금 이걸로 유인이 될까요? 혹시 뭐 돈 1000만 원 주면은 셋째 나가시겠습니까? 그거 갖고 유인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인이 안 된다고 보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둘이 있지만 셋을 저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기를 바로 어떻게 보면 6살, 4살 터울이니까 지금 늦은 개념이에요. 저한테는 2살 터울로 두고 싶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셋째를 바로 갖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못 갖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큽니다. 네. 그러니 근데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방금 우리 육아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엄마들이 집안에서 육아를 케어한 뒤에 그다음에 아빠가 그 부분을 바톤을 터치해서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지치고 아빠도 일찍부터 출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어찌됐건 고생을 많이 해서 피곤한 몸에 육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집에 돌아와서 또 쉬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다는 거죠.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야 나가서 또 다시 돈을 벌어오고 그 경제를 또 가지고 우리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충족이 되지 못하다 보니 셋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둘째부터 다자녀 혜택 주는 부분과 또 뭐 차상위 계층 그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또 해준다는 그런 정책이 지금 유인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도 바로바로 다시금 고용이 완전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남자들도 지금은 이제 기업마다 출산 휴가를 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직업들도 많아요. 그러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유연성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아플 때 이제 아내가 힘들면 병원을 같이 가줬으면 하는데 같이 못 가주면서 나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아픔과 고달픔과 어려움은 사실은 있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기업이나 이제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해준다고 하면 아내도 육아에 대한 언제든지 남편이 육아를 함께 해줄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더 이런 정책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적인 정책들 실질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육아하는 데 있어서 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지 첫째 낳으면 얼마를 준다. 둘째, 셋째 낳으면 얼마를 준다라는 그 돈으로 출산을 더 장려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얄밉게도 그런 정책 내시는 분들은 애를 안 키워봤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키워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돈으로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단방적이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지 이 아쉬움이 좀 남고 그럼 좀 이제 워라밸하고도 같이 가잖아요. 이를테면 직장과 가정이 동시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육아도 할 수 있고 가정생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한번 더 고민을 해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뭐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쪽에서 일에서만 뭐 이야기할 수 있지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항상 정책과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리 잡는 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정책들도 그동안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나왔던 정책들이라 이제서야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기업들과 회사 측에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구성을 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뭐 사실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나름대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성과제 부분으로 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직장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유두리 있게 가정을 위해서 썼다면 내가 저녁에라도 추가해서 그 부분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우리 미녀들한테 물어보면은 집 사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아니면은
뭐 일자리 이거 해가지고 나 결혼 못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한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데 야, 언제 우리는 집 사갖고 결혼했니? 아니, 뭐, 일자리가 벌써 뭐 부장, 차장 돼가지고 우리 결혼했니? 다 뭐 아주 어렸을 때 뭐 아주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결혼해놓고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올라가니까 다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최 선생님도 거의 저하고 비슷한 연배니까. 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 책들 보면은 그 보고서라 보면은 주로 수도권이 이제 인구가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고 삶의 환경들이 열악해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그 비혼의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제 동부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많이 다를 건데 혹시 서울 수도권의 생각이나 형편들하고 우리가 너무 동일시하거나 내지는 그쪽의 형편들을 우리가 좀 핑계를 이쪽 분들이 가져오는 건 아닌지 우리 최윤아 민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주변에 결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는 말은 결혼은 진짜 현실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집 구하는 게 진짜 어렵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세 아파트만 하더라도 뭐 1, 2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열심히 이제 막 또 이제 벌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다가 아이 계획을 조금 뒤로 미뤄서 이렇게 돈 열심히 벌다가 또 아이가 생기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 수도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그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다른 뭐 시군 단위들, 전남 시군 단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일자리들도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저나 이게 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래도 일하고 싶고 또 일과 삶과 이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으로 좀 더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하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결혼을 못 하겠다. 그렇게 들리는데 네. 저만의 생각인가요? 우리 미남. 물론 수도권하고 그 지방에서의 삶을 누리는 정도나 이제 뭔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적 문제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뭐 이제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예전에 얼마 전까지 많이 말이 나왔던 게 뭐 골드미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반대로 결혼은 경제적으로 여유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본인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분들을 지칭하는 말들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좀 대중화된 단어가 될 정도면 이거는 정말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나 이제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정말 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고 예전에는 뭐 가족을 위해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좀 인식 변화 측면이 더 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그 출생률 이렇게 추이 보면서 이제 기성 세대들은 뭐 굉장히 위기감도 느끼고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찬영 씨 말씀하신 대로 위에 사회, 우리 국가 뭐 위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미남 미녀들은 이건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내지는 개인의 선택인데 이걸 왜 강요해? 우리 선택할 건데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평행선 내지는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생각들이. 그래 이 두 입장이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인데 우리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 자유를 존중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 아멘. 네,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기도 해야 되는데, 예. 전 존중합니다. 우리 미남 위인 존중을 하는데, 참 이게 가치관의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욕심은 인간마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가지고 싶고,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지만 내일 일은 남몰라요의 삶이 돼버린다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럼 왜 살아있는가라는 문제를 사실 스스로 질문도 해봐야 되고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생각으로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진 나타나기 시작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좀 있어야 스스로에게 그 가치관을 찾아서 그 가치관을 놓고 가는 건데, 이제 많은 통계들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좀 1위를 듣고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찾기 위해서가 크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그럼 모두가 다 이 사회의 구성원인데, 사회인들인데, 경제인들인데, 이 경제인들이 그냥 나만,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나만 좋고 나만 즐겁고 한다면, 과연 그러다가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과연 이 나라와 민족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될까? 그냥 나만 행복하고 잘 살고 없어지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될 때, 과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망과 행복한 나라, 그런 글로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걸 서로가 나만 행복이 아니라 너도 행복, 나도 행복을 서로 대화하면서 그 가치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저도 젊은 축에 속합니다. 젊은 축에 속한데 예. 이건 제 선택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왜 그걸 간섭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이런 이기적인 가치관이 서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많이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좀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많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이루고 해야지, 그래야 좀 더 가까워지지, 어떤 금전적으로 뭐 우리에게 순간 주어진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서로가 요즘 너무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서로 만나도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핸드폰과 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식과 그런 많은 정보의 양들은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해나가야 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동체 의식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또 세계를 위해서도 또 생각을 해야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옆에 듣고 있는 우리 미녀가 굉장히 민망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도 좀 민망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말 나온 김에 우리 차영씨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제 생각이 분명히 충분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20세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20세기 생각을 살던 사람들이 21세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진짜 다세대를 많은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기성세대, 흔히 말하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애 낳는 거 너무 싫어, 나 혼자 잘 살래,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뭐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의 문제 혹은 뭐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뭐 그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로만 나눠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개인이 지금까지 뭐 교육받았던 사회적으로 겪었던 걸로 인해서 느꼈고 있던 생각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뭐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시는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제도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의 삶이 편하기 때문에 제 행복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요즘 흔히 뭐 말하는 것처럼 싱글세 낸다고 하잖아요. 혼자 살면 세금 더 내라 더 내서 네. 이제 기존의 이제 애를 많이 낳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세금을 걷는 구조도 바뀌는 것처럼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젊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혼자 삶을 누리는 거에 대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그런 구조를 통해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실제로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재원들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사회적 합의는 우선 먼저 선행시 돼야겠지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저 같은 사람들 아직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분들한테도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행복을 누리면서 이제 사회적 책무는 다하는 것일 거고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양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국가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뭐 사회적, 경제적, 계층적 갈등 없이 좀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서로 원하는 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재밌는 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분이 씨. 좀 뭐 어때 계속 선택 두 분 얘기 들으셨으니까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진짜 요즘에는 결혼도 이제 출산도 이제 많이 선택이 됐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제 사회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선택이 이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움은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게 이제 지금 저처럼 혼자의 그 자유로움 속에서 느끼는 행복도 있고, 이제 가정 안에서 느끼는 행복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가정 안에서의 행복도 정말 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육아에서 이제 가정을 꾸렸을 때 있어지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움이 좀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유연근무제 말씀해 주신 거, 아니면 진짜로 좀 더 이제 그 가정에 도움을, 양육하는 가정에 사회적 제도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쉽게 정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를 이렇게 낳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내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네, 저도 그런데 아직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크고 네. 결혼의 벽이 많이 높게 느껴져서, 그래서 더 좀 멀리, 저한테서는 당장에 있어서 가깝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제가 두려워하는, 이제 누구나 이제 좀 결혼 생각했을 때, 아이를 낳는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두려움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그래도 또 이제 뭐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또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아직도 한꺼풀. 자, 우리 최경희님, 다 죽었습니다.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애타마. 아, 들을수록 애가 터집니다. 네. 정말 두 분이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금방 옆에서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염려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도 내가 아기를 낳아도 출산을 해도 염려하지 않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셋째 낳기 전에 우리 김나 씨, 그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좀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안 나을 것 같아요. 출산이 힘든 거죠. 그래도 이 중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출산하시고 육아하셨는데 그래도 선택의 문제 후회하는 건 아니시죠? 일단 뭐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중간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교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효도를 좀 해야 된다. 결혼을 했으면은 좀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의무감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게 저에게 아이를 이렇게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낳아드리는 것이 저가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한 부분도 있었고 낳고 보니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려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많이 힘들어서 낳은 걸 좀 후회할 때도 있었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기도 한데 제 주위 사람들 보면은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는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람은 사실 없었고 한 명 있었고 대부분 다 이제 낳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혼 시기가 많이 늦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사실 못 갖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또 한 몫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정부에게 뭐 돈 줘서 아이를 낳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없어도 저는 낳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신의 행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아까 말한 난임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낳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진짜 육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아까 우리 미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서가는 선배들의 그런 육아 모습이 힘들지 않고 잘 이것도 다 모두 나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도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출산율이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어느 분의 얘기를 듣고 공감을 많이 가지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어느 출산과 돌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기의 생각, 처지, 입장들 많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 거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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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으로 전남 CBS 출생 돌봄 특집 방송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